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장이 열리기 전에 가장 궁금한 건 결국 비슷할 겁니다. 이번에는 얼마나 움직일까? 여기서 더 기다려도 될까? 혹시 내가 너무 늦게 들어온 건 아닐까? 그런데 저는 지금 삼성전자를 볼 때 하루 주가보다 먼저 하나를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이번 반도체 호황이 도대체 얼마나 길게 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루 가격은 수급만으로도 크게 흔들릴 수 있지만 업황의 방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졌다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AI가 메모리 수요의 중심을 바꾸고 있는 지금은 더 그렇습니다. 주주에게 필요한 건 장 시작 전에 방향을 맞히는 능력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돈을 잘 벌 수 있는 시간이 아직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판단할 기준입니다. 반도체는 원래 사이클 산업입니다. 수요가 좋아지면 업체들이 투자를 늘리고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꺾이고 다시 투자가 줄면서 다음 사이클이 시작되죠. 그래서 반도체 호황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이 가장 먼저 끝나는 시점부터 걱정합니다. 이미 많이 좋아진 것 아닌가? 지금 들어가면 꼭대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걱정 자체는 당연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과거와 똑같은 달력으로만 볼 수 없는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메모리를 쓰는 방식과 양이 기존 PC와 스마트폰 중심 시장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에요. 삼성전자도 최근 실적 발표에서 하반기 메모리 시장을 설명하면서 AI 인프라 투자와 에이전틱 AI 확산으로 서버 중심의 강한 수요를 예상했습니다. 특히 서버 D램과 기업용 SSD, HBM 수요 증가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고 공급을 늘리려는 노력에도 제약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꽤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HBM 한 제품이 잘 팔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AI 서버가 필요로 하는 메모리 묶음 전체에서 수요가 강하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호황을 보려면 HBM 뉴스 한 줄만 따라다니기보다 서버 D램과 낸드, SSD까지 같이 볼 필요가 있는 이유죠. AI 서버 한 대가 늘어날 때 필요한 건 GPU만이 아닙니다. GPU 옆에는 HBM이 붙고 서버 자체에는 고용량 D램이 필요하고 데이터가 쌓일수록 저장 장치 수요도 커집니다. AI 모델이 점점 커지고 추론 서비스가 확산되면 메모리 사용량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AI 투자가 계속되는 동안 삼성전자가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HBM 하나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HBM에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서버 D램과 ESSD까지 같이 좋아지면 여러 제품에서 이익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 수 있죠. 호황의 길이를 볼 때 제품 하나보다 포트폴리오 전체를 보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좋다고 호황이 길어지는 건 아닙니다. 공급이 더 빨리 늘어나면 가격은 다시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에서는 공장이 얼마나 빨리 증설될 수 있는지가 굉장히 큰 변수입니다. 문제는 반도체 공장이 주문이 늘었다고 몇 달 만에 뚝딱 완성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지를 확보하고 장비를 넣고 공정을 안정화하고 수율을 올린 뒤 고객 인증까지 받아야 실제 판매할 물량이 나옵니다. 특히 HBM과 첨단 D램처럼 공정 난도가 높은 제품은 생산 능력 숫자만 늘었다고 바로 완제품 공급이 같은 속도로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수요와 공급 사이에 시간차가 생길 수밖에 없죠. 이 시간차가 길수록 메모리 업체는 가격과 마진을 방어하기 좋은 환경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공급 부족이 영원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반도체 회사들도 결국 증설하고 수요를 끌어올릴 겁니다. 다만 시장이 궁금해하는 건 공급이 늘어나느냐가 아니라 수요를 따라잡는 시점이 언제냐는 거죠.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공급 증가보다 빠르게 이어진다면 호황은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고 반대로 공급이 빠르게 따라붙거나 AI 투자가 둔화되면 사이클의 길이도 다시 짧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가 봐야 할 건 단순히 공급 부족이라는 문구가 아니라 그 부족이 해소되는 속도입니다. 여기에 장기 공급 계약이라는 변화도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메모리 업체들이 3년에서 5년 정도의 장기 계약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높은 수익성을 시장 예상보다 오래 유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재미있는 이유는 메모리 산업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실적 변동성을 조금 낮춰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과거에는 가격이 높아도
몇 분기 뒤 물량이 쏟아져지면 실적이 빠르게 꺾일 수 있다는 걱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고객이 필요한 물량을 몇 년 단위로 미리 확보하려 한다면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앞으로 팔 물량과 실적을 예측하기가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장기 계약이 있다고 반도체 사이클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계약 조건도 달라질 수 있고 AI 투자 속도도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새로운 시대가 왔다며 무조건 낙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현물 가격만 보고 사이클을 판단했다면 이제는 고객이 얼마나 긴 기간의 물량을 확보하려는지까지 같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고객이 3년, 5년 뒤까지 메모리를 걱정하고 있다면 공급 부족을 바라보는 기업들의 행동도 과거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주주 입장에서는 이 변화가 실제 계약과 실적 가시성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삼성전자의 HBM4도 이 흐름 안에서 같이 보면 됩니다. HBM은 단순히 매출을 하나 더 만드는 제품이 아니라 AI 시대, 메모리 경쟁력의 상징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HBM4를 포함한 고부가 제품으로 강한 AI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주 입장에서 필요한 질문은 HBM4 관련 좋은 기사가 몇 개 나오느냐가 아닙니다. 실제 출하가 늘어나는지, 고객 확대가 이어지는지, HBM이 전체 메모리 이익에서 차지하는 힘이 커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뉴스가 아니라 숫자로 바뀌는 과정이 확인돼야 호황의 길이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HBM이 좋아질수록 범용 D램을 같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생산 능력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부가 제품에 자원이 더 많이 들어가면 다른 메모리의 공급 여력이 빠듯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AI 수요는 HBM을 끌어가고 서버는 고용량 D램과 SSD를 같이 요구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HBM과 일반 메모리 사이에서 제품 구성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가져가느냐가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죠. 결국 호황의 진짜 힘은 많이 파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제품을 어떤 마진으로 파느냐에서 나옵니다. 그럼 반대로 이 호황이 짧아지는 신호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질문을 같이 가지고 가야 한다고 봐요.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예상보다 둔화되고 메모리 업체들의 증설 물량이 빠르게 시장에 나오고 고객 재고가 쌓이면서 주문이 줄기 시작한다면 수요와 공급의 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메모리 판매 가격과 마진이 같이 꺾이기 시작한다면 호황의 길이를 다시 계산해야겠죠. 좋은 전망을 믿는 것보다 전망이 틀렸을 때 무엇을 확인하고 생각을 바꿀지 미리 알고 있는 게 실제 투자에서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특히 메모리 산업은 이익이 좋아질수록 공급업체들이 투자를 늘리고 싶어지는 산업입니다. 삼성전자만 증설하는 게 아니라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도 AI 메모리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경쟁사 투자를 무조건 악재로 볼 필요는 없지만 공급 증가 속도가 AI 수요를 앞서기 시작하는지는 계속 확인해야 해요. 반대로 여러 회사가 투자를 늘리는데도 고객들이 더 긴 계약으로 물량을 확보하려 하고 가격과 마진이 버틴다면 수요의 힘이 그만큼 강하다고 볼 근거가 생깁니다. 호황의 길이는 결국 수요와 공급 중 어느 쪽이 더 빨리 움직이느냐의 싸움입니다. 재고도 같은 맥락입니다. 고객이 필요한 만큼 계속 가져가고 업체 재고가 낮게 유지될 때와 높은 가격을 부담스러워한 고객이 주문을 미루면서 재고가 쌓이기 시작할 때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HBM 출하량만 보는 것보다 서버 D램과 낸드의 가격, 고객 주문, 재고 흐름까지 같이 보면 호황의 온도를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요. 삼성전자 주주가 하루 주가보다 이런 숫자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루 주가는 심리가 흔들 수 있지만 재고와 주문, 마진은 실제 사업의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호황이 길어진다고 해서 주가가 매일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요. 업황이 좋으면 주가도 하루도 빠짐없이 좋아야 할 것 같거든요. 하지만 주가는 이익보다 먼저 움직이기도 하고 외국인 차익 실현이나 환율, 미국 기술주 분위기에 따라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좋은 산업 안에서도 조정은 나오고 장기 성장 구간에서도 답답한 날은 생깁니다.
문제입니다. 하루 주가와 업황의 길이를 같은 것으로 보지 않아야 반도체 호황이라는 이야기를 실제 투자에 쓸 수 있습니다. 수익권에 있는 분들은 그래서 호황이라는 말 때문에 비중을 계속 키우는 걸 조심해야 합니다. 이미 삼성전자에서 수익이 나고 있다면 내가 맞았다는 생각이 강해지기 쉽거든요. 하지만 수익이 난 것과 지금 추가 비중을 늘리는 게 유리한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업황이 길게 이어질 가능성을 보더라도 계좌에서 삼성전자 비중이 너무 커지면 작은 흔들림에도 판단이 급해질 수 있어요. 수익권은 더 먹는 것만 생각하기보다 이 좋은 사이클을 오래 따라갈 수 있는 비중인지 먼저 보는 편이 낫습니다. 본전권은 평균 단가보다 사이클의 전제가 살아있는지를 보는 게 낫습니다. 내 매수 가격에 가까워졌다는 이유만으로 기업 가치가 갑자기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AI 서버 수요가 유지되는지, HBM과 서버 D램이 이익을 끌고 가는지, 공급 제약이 예상보다 빨리 풀리는 건 아닌지 같은 변화가 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좋은 업황만 믿고 무조건 버티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외국인 수급과 거래대금이 계속 약해지고 시장이 이익 전망을 낮추기 시작한다면 다른 판단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균 단가보다 근거를 보자는 겁니다. 손실권은 더더욱 호황을 물타기의 이유로 바로 쓰면 안 됩니다. 반도체가 몇 년 좋을 수 있다는 전망을 들으면 지금 많이 내려왔으니 더 사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물타기는 하락 자체가 아니라 위험이 줄어드는 장면에서 검토해야 해요. 저점이 안정되는지, 외국인 매도가 둔화되는지, 거래대금이 다시 살아나는지 같은 신호가 먼저입니다. 업황의 긴 흐름이 좋더라도 내 계좌가 견딜 수 없는 비중까지 늘어나면 좋은 사이클을 끝까지 기다릴 수가 없거든요. 호황을 믿는 것과 비중 관리는 따로 해야 합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반도체 호황의 길이는 몇 분기, 몇 년을 놓고 봐야 하는데 내 계좌는 장이 열리는 순간부터 계속 흔들린다는 겁니다. AI 서버 투자와 장기 계약을 공부해도 삼성전자가 장중에 흔들리면 불안하고 반대로 강하게 움직이면 호황이 시작됐다며 바로 따라가고 싶어져요. 장기 논리는 긴데 매매 판단은 몇 분 만에 바뀌는 거죠. 결국 호황을 제대로 투자에 활용하려면 장기 전제가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기준과 당장 시장의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확인하는 기준이 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센터는 단순한 가격 알림보다 호황의 길이가 실제 시장에서 확인되고 있는가를 보는 쪽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가격은 증권 앱만 열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어요. 더 어려운 건 AI와 메모리 이야기는 계속 좋은데 왜 외국인은 파는지, HBM 뉴스가 나왔는데 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응은 다른지, 대형주가 움직이는데 왜 장비와 후공정에는 돈이 붙지 않는지를 연결하는 겁니다. 호황이라는 큰 이야기와 내 계좌가 보는 하루 시장 사이에 빈 칸을 채우는 거죠. 시장 시작 전에는 먼저 밤사이 미국 반도체와 마이크론 같은 메모리 종목,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달러 흐름을 같이 봅니다. 미국 반도체가 어떤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 하나보다 그 분위기가 국내 외국인 수급으로 이어질 환경인지 보는 거예요. AI 메모리에 대한 장기 기대가 좋아도 환율 부담이 커지거나 글로벌 위험 회피가 강해지면 국내 대형주 수급은 잠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장기 호황과 단기 자금이 항상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출발해야 합니다. 장이 열리고 첫 30분에는 말보다 돈을 확인합니다. 삼성전자의 실제 거래 대금이 붙는지, 외국인 현물과 선물이 같은 흐름인지, SK하이닉스와 방향이 지나치게 엇갈리지는 않는지를 보는 겁니다. 반도체 호황이라는 좋은 이야기를 알고 있으면 장 초반 움직임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쉬워요. 그래서 오히려 이 시간에는 내 생각보다 실제 주문을 먼저 보는 게 낫습니다. 여러 수급 신호가 같이 붙는 움직임과 순간적인 기대만으로 튀는 움직임은 같은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오전으로 넘어가면 호황이 삼성전자 한 종목 안에서만 거래되는지, 반도체 전체로 번지는지를 봅니다. SK하이닉스뿐 아니라 HBM 장비와 후공정, 소재 쪽으로 거래 대금이 넓어지는지 확인하는 거죠. 메모리 사이클을 시장이 정말 크게 보고 있다면 어느 순간 대형주에서 시작된 돈이
공급망 주변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 재료 하나에만 반응하고 주변 거래대금이 식어 있다면 그날의 움직임은 조금 다르게 해석해야 하고요. 알림센터에서는 이런 돈의 범위를 같이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HBM 관련 재료가 나왔을 때도 기사 내용만 전달하는 것으로 끝내면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좋은 뉴스 뒤에 외국인과 기관이 실제로 반응하는지, 삼성전자 거래대금이 유지되는지, 후공정과 장비까지 시장이 같이 받아들이는지를 붙여서 봐야 해요. 반대로 눈에 띄는 뉴스가 없는데도 수급이 먼저 살아난다면 시장이 다음 실적이나 업황 변화를 앞서 보는 건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황의 길이는 기사 개수로 재는 게 아니라 기업 실적과 시장의 돈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간이 얼마나 이어지는지를 통해 확인하는 겁니다. 종가에서는 장중에 들어온 돈이 남아있는지 다시 봅니다. 첫 30분에 강했던 움직임이 오후까지 이어졌는지, 오전에 장비와 후공정으로 퍼졌던 거래대금이 살아있는지, 외국인이 마지막까지 방향을 유지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장 초반만 보고 판단하면 기대와 실제 수급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30분, 오전, 종가를 따로 보는 겁니다. 하루 반짝한 순환인지, 반도체 이익 사이클을 시장이 계속 평가하는 흐름인지 판단할 단서가 종가에서 하나 더 생기거든요. 이 과정을 혼자 매일 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삼성전자만 봐도 HBM, D램, 낸드, 파운드리가 있고, 바깥으로 가면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엔비디아, 장비와 후공정, 환율, 외국인 선물까지 연결됩니다. 뉴스는 하루 종일 나오는데 어떤 뉴스가 삼성전자 이익 사이클을 바꾸는 건지, 어떤 건 하루 수급에만 영향을 주는 건지 구분하기 쉽지 않죠.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센터에서는 모든 정보를 다 보여주는 것보다 이 변화가 장기 호황의 근거를 건드리는지 아니면 단기 시장 반응인지 구분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보유자라면 센터를 계속 들고 있으라는 확신을 받는 곳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히려 내가 삼성전자를 보유하는 이유가 아직 살아있는지를 확인하는 곳에 가깝습니다. AI 서버 수요, HBM과 서버 D램, 공급 제약, 장기 계약이라는 큰 전제가 유지되고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반도체 거래대금이 따라온다면 하루 흔들림을 조금 더 큰 그림 안에서 볼 수 있겠죠. 반대로 업황을 지탱하던 전제가 달라지고 시장 수급까지 같이 약해진다면 호황이라는 말만 반복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래 보유하려면 오히려 오래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 배기자는 호황이 길다니까 지금 당장 사야 한다는 조급함부터 버리시면 됩니다. 긴 사이클이라면 기회가 단 한 번의 장 초반에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외국인이 들어오는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함께 힘을 받는지, 장비와 후공정까지 돈이 퍼지는지, 종가에도 그 힘이 남는지를 확인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센터에서는 이런 확인이 쌓이는 장면을 보면서 관심을 높일지 기다릴지를 판단하는 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현금의 장점은 빨리 사는 게 아니라 확인할 시간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손실권과 레버리지 계좌는 더 보수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호황이 길게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내 계좌의 위험까지 없애주지는 않아요. 손실권에서 추가 매수를 생각한다면 외국인 매도 둔화와 저점 안정, 거래대금 회복 같은 위험 완화 신호가 먼저 붙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그보다 앞에 추가 손실 차단과 비중 축소, 현금 회복부터 생각해야 하고요. 좋은 산업을 골랐는데 계좌가 먼저 무너지면 그 좋은 사이클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장기 전망보다 내 계좌의 생존 시간이 짧아지는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호황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이게 실제로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는지, 삼성전자 주주로서 매일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 헷갈렸던 분들을 위해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센터 공식 신청 페이지를 열어두었습니다. 들어오신 뒤에는 단순히 삼성전자 가격 알림만 기다리기보다 장 시작 전 미국 반도체와 환율, 첫 30분 외국인 현물 및 선물, 오전에 SK하이닉스와 소부장 확산, 종가의 거래대금과 수급 유지력을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호황의 큰 흐름과 실제 시장의 돈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지를 계속 대조하는 겁니다.
결국 삼성전자 주주가 봐야 하는 건 하루 주가의 정답이 아닙니다. AI 서버가 얼마나 많은 메모리를 요구하는지, 공급이 그 수요를 얼마나 빠르게 따라갈 수 있는지, HBM과 서버 D램, ESSD가 실제 이익을 키우는지, 장기 공급 계약이 실적의 가시성을 높이는지 같은 조건이 호황의 길이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살아있는 동안 시장의 돈이 삼성전자와 반도체 섹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호황이 길다고 주가가 매일 편하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하루 흔들렸다고 호황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 전망과 단기 대응을 나눠야 해요. 기업의 이익 사이클은 길게 보고 계좌의 위험은 짧게 관리하는 겁니다. 수익권은 과한 비중을 경계하고 본전권은 평균 단가보다 근거를 보고 손실권은 위험이 줄어드는 걸 확인하고 레버리지는 복구보다 생존을 먼저 챙기면 됩니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도체 호황이라는 말보다 더 필요한 건 그 호황이 왜 이어지는지 알고 있는 겁니다. 이유를 알고 있으면 하루 가격에 덜 끌려다니고 반대로 그 이유가 무너질 때도 더 빨리 판단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보실 때 하루의 캔들보다 AI가 만들어내는 메모리 수요와 공급의 시간차, 그리고 그 사이에서 삼성전자가 벌어들이는 이익의 변화를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